자, 이제 우리 책은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즉 책은 522페이지요. 얘도 이 자체가 매년 딱 한 문제를 시험 내게 돼 있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자, 일단은 이거부터 하자고요. 요 분필은 이 분필 자체만 분석하면 끝납니까? 아니면 주변 환경 고려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분필 자체를 분석한다. 이 말은 개별 분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집은요 30평이 있는데, 30평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원주도 있고 강남도 있어요. 가격에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사실은 개별 자체, 물건 자체는 차이가 없다고. 뭐 때문에요? 지역이지, 지역. 그러니까 이 말은 부동산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 주변 지역도 반드시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이제 부동산 가격을 분석할 때 개별 분석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인 지역 분석도 해야 된다. 이 말이 분명히 중요하다고요. 그럼 첫 번째 볼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 물건이 주거 3층짜리 건물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결국은 이 건물 가격 평가할 목적 아닙니까? 그죠? 이 건물 자체를 분석한다. 이게 무슨 분석이냐? 개별 분석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개별 분석 왜 할 것인가 묻거든. 이거죠. 이 건물이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구체적 가격을 파악할 목적이라고요. 자,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항상 감정평가할 때 가장 기본이 주어진 땅이 가장 잘 이용될 걸 전제로 먼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땅이 가장 잘 이용되어진다.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최유효 이용일 걸 전제로 평가한다고요. 앞으로 최유효형 쓰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주어진 땅을 가장 잘 이용되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정평가할 때 항상 뭐든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본 전제가. 그럼 물어보자고. 현재 이 땅이 주거 3층인데 만약 이 땅이 빈 땅이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용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빈 땅일 때. 어떤 용도가 제일 좋겠습니까? 응? 주차장.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변 환경을 안 보고는 판단 못하지. 그죠? 주변이 상업일 때, 주거일 때 보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파악할 게 그 주변 환경 분석한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지역 분석이에요. 자, 항상 그런 분석할 때 지역을 먼저 합니까? 개별을 먼저 합니까? 분명히 순서가 꼭 있다는 거예요. 지역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별 분석하는 거예요. 이때 지역 분석을 왜 할 것인가 묻거든. 요거 파악할 목적 아닙니까? 이 땅이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가 뭐냐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보니까 대부분 다 상업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몇몇 개 집만 주거로 이용되고 있어. 주거로. 가장 잘 이용되는 게 상업이 되겠습니까? 주거겠습니까? 상업이지. 결국은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용도를 선정하는 거지 몇몇 개 용도 있는 것만 선택하면 안 돼요. 그 지역을 대표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표준적 이용을 파악한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이 땅이 표준적이 뭐냐? 일반적 이용이야.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그래서 일반적 이용이 상업이기 때문에 내 땅도 가장 잘 이용되는 게 상업이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궁극적 목적은 땅값 파악할 목적 아닙니까? 가격 파악할 목적이다 보니까 어차피 주변적에 있는 땅값과 내 땅값이 거의 비슷한 성향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 보편적으로 매매되어 있는 평당 땅값 얼마 될 것인가, 즉 가격 수준을 파악할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상업일 때 평당 1000 정도 이용되고 있답니다. 내 땅도 빈 땅이면 당연히 뭐 있습니까? 상업이 가장 좋을 것이고 이때 평당 아마 1000 정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이게 빈 땅이면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가 상업으로서 8층짜리 건물이 가장 잘 이용되어진다로 판단되었어. 이런 걸 통해서 이때 이 가격이 얼마냐 보니까 100억 정도 나간다. 100억 정도. 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은 주거 3층 아닙니까? 분명히 얘하고 서로 비교했을 때 이건 어울리지 않거든. 그래서 감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감가한 값이 보니까 70억이 감가되었어. 내 부동산 가격이 얼마요? 그래서 구체적 가격이 30억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자, 중요한 것은 자주 시험 나오는데 항상 시험 날 때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지역 분석이 나오면 절대 있죠. 요 값을 기억하지 말고 거꾸로 있죠. 여기 나오는 순간 절대 이 말이 있냐 없냐 확인해. 있으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항상 반대편을 자꾸 봐야 돼. 문제 풀 때. 그래서 항상 반대편까지 모든 걸 판단한답니다. 자, 그리고 물어보죠. 우리 전체 반대가 뭐야? 부분. 것이 반대가. 그죠? 그럼 결국은 전체 분석은 지역입니까? 아니면 개별입니까? 것이는요? 것이? 예. 반대로 보면 뭐 있습니까? 개별 분석은 부분 분석이면서 미시 분석이다. 요것만 먼저 기억하자고. 자, 이제 문제 풉니다. 자, 문제 보니까요. 예, 뒷장 가보니까 일단 24번부터 시작할게요. 24번부터. 자, 24번 나와 있는데 키워드가 이거죠.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중간 과정 싹 빼버리겠죠. 핵심만. 뭐는 뭐다 이렇게 공부하셔요. 항상.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25번에 개별 분석은 그 속에 절대 있죠. 지역이란 말씀 안 돼. 개별 나오는 순간. 그래서 개별 요인 또는 최유형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26번 보니까 설명 쭉 되어 있는데 그냥 바로 연결할게. 지역 분석은 최유효형 판정한다. 맞습니까? 요건 틀린 거지. 그럼 다시 해보죠. 이렇게 써야 되죠.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써야 되지. 그 다음에 28번. 자, 28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쭉 보시는데, 앞에 무슨 분석이지? 지역 분석. 그럼 일관성있게 무조건 얘는 지역이란 말 나와야지 개별 나오면 안 된다고. 그 내용 주구장창 지역만 나와 있지, 개별 안 써 있지? 그건 맞는 거야. 29번 갑니다. 뭐를 먼저 한다? 지역을. 30번 갑니다. 지역은 전체 것이지. 그 다음에 31번 갑니다. 네, 31번 무슨 얘기죠? 개별령 나와 있지. 그 주구장창 이건 개별만 나와요. 지역 나오면 안 된다는 말뜻이. 자, 그 다음에 일단, 그거까지 했습니다. 그거까지. 자, 일단 그러면요, 우리 이제 뭘 보는가 하면, 이런 설명 아마 우리 저기 강의 노트 69페이지 메뉴에 있죠? 박스에. 자,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찾고 있죠? 이 문제를 풀어주는 목적은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목적이. 공부의 방법을 빨리 먼저 캐치하시라 이겁니다. 자, 일단, 그 설명되어 있는 걸, 이제는 책을 통해 좀 내용 봐볼까요? 자, 책 갑니다. 자, 책에 보니까 522페이지. 자, 첫 번째 컨 1번 지역 분석에 대한 어휘. 자, 양갈로 1번 나와 있는데, 설명 쭉 돼 있지만 지역 분석이란 두째 줄 끝에 있지.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갈로 4번요. 지역 분석이 선행되고 개별이 뒤에 이루어진다. 이 말은 먼저 하는 게 지역, 나중에 개별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컨 2번 목적 필요성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524페이지. 자, 524페이지 뭐냐 이 말입니다. 지역 분석에 대한 대상. 어느 지역을 분석할 것인가 판단할 목적이에요. 자, 일단 크게 3개 있어. 먼저 보니까 첫 번째 무슨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한참 넘어가서 또 쭉 가보세요. 가보니까 두 번째 유사 지역.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이렇게 3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각
각각에 대한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해보자고 이제. 인건이란 말 뜻이 뭐요? 가까이 있다. 뭔가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이 누구한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네? 물건, 당의 물건, 대상 부동산. 네? 우리 학은 요 주변적이 뭐 있습니까? 이게 인건지역.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는데 요 대상 부동산 뭐 있습니까? 네, 주변 지역을 말하냐? 이게 인건지역 이렇게 말해서. 그 유사 지역. 자, 유사란 말 뜻은 결국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역이 비슷한 게 지역이. 즉, 여기 있는 요 주변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 있죠. 이런 지역이 뭐냐? 유사 지역이에요. 다시 해볼게. 자, 이래 보시면 돼. 쉽게 말하면. 서울에 보니까, 자, 남대문 시장이 있어요. 요 시장 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횟집 3층짜리 상가 건물이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 부동산이에요. 여기 있는 주변 지역을 뭐라 하냐고 이게 인건 지역이야. 요 주변 지역이. 자, 그럼 이때 보니까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가면 남대문 시장과 유사한 거예요. 남대문 시장. 지역이 유사하다고. 그래서 남대문 시장과 비슷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게 다른 말로 유사 지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동대문 시장 또는 노원적에 있는 동네 시장 또 뭐 있으면 저기 있는 부산에 있는 자갈치 시장도 이것도 유사 지역이지. 같은 시장이니까. 또 여기 원주에 있는 중앙시장도 뭐요? 유사 지역이야. 이런 게 유사 지역. 의미를 파악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이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게 아니에요. 이 인건지역과 유사한 지역이 유사 지역이라 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동일 수거권은 뭐냐? 이 말입니다. 요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권역이 동일 수거권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원주에서 보편적으로 여주까지 출퇴근 가능합니까? 보통 하고 있죠? 안 합니까? 하고 있으면 이 원주에 있는 집값과 여주 집값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 동일 수거권이라 말 쓴다고.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근데 원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분은 물론 있겠지만 거의 없죠. 그죠?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원주에 있는 집값과 서울의 집값은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동일 수거권 범위에 벗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동일 수거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권역이라고요. 보통 우리 원주에서 출퇴근 가는 거리가 보통 어디까지 합니까? 여주, 이천, 또 반대 제천. 이런 건 서로 이 지역에 있는 집값으로 서로 원주에 있는 집값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요 범위까지가 뭐냐고 이게 동일 수거권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원주 안에 보니 우리 학원이 있죠. 요 주변 지역이 무슨 지역이요? 인건 지역이죠. 여기 보니까 여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예? 이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비슷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무슨 지역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안동, 안동이 있죠? 안동 지역에 비슷한 지역이 있거든요. 있어요. 있으면 거기 유사지역 맞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안동에 있는 이 집값과 여기 있는 원주 집값 관계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안동은 동일 수거권 안에는 포함 안 된다고. 안 되지만 유사지역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보니까 이 말 아닙니까? 이 동일 수거권 안에는 인건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유사지역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유사지역이 반드시 동일 수거권에 다 포함된 건 아니라고 이게. 자, 그러면 이거 왜 하고 있냐는 거야, 이거. 네? 목적이 이거요. 내 집값 파악할 목적이야. 근데 옆집에서 매매된 게 5억이면 5억이잖아. 이때 보니까 내 집값 비슷한 게 같은 동네에 있어. 동네가 뭐 인건지역이거든. 있으면 거기 있는 그 사례를 통해서 내 물건 가격 파악할 수 있죠. 있는데 때에 따라 보니까 우리 동네에 보니까 내 건물과 비슷한 게 없단 말이야,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으면 내 건물 모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하고 비슷한 동네에 있는 그 물건, 비싸게 저기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비슷한 물건이 있을 거야. 걔가 얼마면 대충 나도 얼마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할게요. 이 의미를 하셔야 돼. 내 물건의 가격 파악할 목적인데 우리 동네에 보니까 내 물건과 비슷하게 매매된 게 5억이면 내 것도 5억이란 말이야. 이렇게 사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물건 이 동네 저기 인근적이 없대. 없으면 어떡하면 할 수 없이 내 동네와 비슷한 동네에서 매매된 게 얼마면 나도 얼마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지금 파악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따라서 결국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목적이 그거예요. 사례 등을 선택할 목적이 사실은. 근데 이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유사지역이 동일 수도권 안에 있는 유사지역만 선택할래? 아니 바깥에 있는 유사지역까지 선택할래 하는 문제예요. 만약 바깥에 있는 유사지역 선택하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30평 가격이 얼마나 파악할 때 서울에 있는 강남의 30평이 10억 한데 원주 10억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례 선택할 때 반드시 어느 지역, 어느 범위 안에 있는 인근과 유사지역만 선택한다는 말뜻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지역 분석한다고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개념 파악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근지역 중심이 누구지? 대상부동산이지. 그래서 대상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이 뭐냐? 여기에 인근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상부동산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 이게 인근지역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집 있는데 옆에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들어올 때 또는 뭐 있습니까? 저기 학군 좋은 학교 들어올 때 내 집값 차 있습니까? 바로 영향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인근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내 부동산 가격에 바로 영향 준다고. 직접적 영향을 주게 돼 있다고. 자, 반대로 유사지역은 세 개를 좀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 뭔가 하면 유사지역이란 개념이 뭐냐? 누구하고?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이지. 유사하다 말은 특성, 기능 이런 게 유사한 거예요. 특성이나 유사하다 의미는 뭐 있습니까? 특성이나 기능 등이 유사한 거지. 뭐 거리도 유사한 거요? 거리? 관계없잖아.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인근지역과 인접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아까 있지 않습니까? 남대문 시장과 유사지역이 자갈치 시장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거리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유사한 물건이 있지만 이런 특징만 아시면 안 돼. 그러면 동일 수도권은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인근지역 또 유사지역. 자, 조심할 건 여러분들 절대 동일 수도권 물었을 때 인근지역과 유사지역만 포함된 지역 쓰면 안 돼. 만약에 인근지역과 유사지역만 포함되어 있으면요. 현재 남대문 시장이 인근지역이고 유사지역이 동대문 시장이면요. 요 중간에 무조건 시장만 있어요. 시장만. 무조건 시장만 있어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뭐 있습니까? 시장 이외 주거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있고 상업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 이외에 다른 용도도 뭐 있습니까? 포함된 지역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동일수도권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지금은 요거까지만 하자고. 다음에 가면 동일수도권 범위까지 분명히 파악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우리 저기 있는 OX 문제 풀게요. 네, 32번부터 갑니다. 물어보자고요. 자, 우리 동네, 인근지역입니다. 인근지역이 시간이 변하고 주변 환경들의 변해도
인건지역은 무조건 고정돼 있어? 아니죠? 거기에 32번이야. 항상 가변적이면서 유동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2번, 3번 같은 거네. 두 번 시험 나왔네. 나왔던 게. 자, 그 다음에 34번 가볼게. 자, 대상부동에 속해 있지 않지만 그 지역 특성이 대상부동의 가치 등에 영향을 주는 지역, 키워드가 속하지 않는 지역 나 있단 말이야. 무슨 지역이야? 오케이, 유사지역이지. 그 다음에 35번은 나중에 하고 36번 가볼게. 자,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지 무슨 지역? 인건지역. 37번, 38번 갑니다.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하고 가계 형성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 지역이다. 핵심은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 나 있지? 그 무슨 지역? 인건지역. 됐죠? 자, 그 다음에 39번 가볼게요. 인건지역과 동일 수도권 내의 유사지역은 지리적 인접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동일 수도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사지역은 인건지역과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또한 야치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하여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 유사지역 안에 있는 물건끼리는 서로 영향을, 가격은 주고받겠지. 그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하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그런 형태로 시험 나왔던 거예요. 자, 지금은 대충 보니까요. 키워드 중에 대상부동산 포함된 거 인건지역, 포함 안 된 게 유사지역의 핵심이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유사지역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인건지역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리와는 관계없단 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일단 요거까지 했으면 책 보고 정리할게 이제. 자, 책에 보니까요 524페이지 갑니다. 예, 첫 번째 양갈로 1번, 갈로 1번 인건지역 의미 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게 우리 핵심 이겁니다. 인건지역은 자, 첫째 줄 끝에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 하나. 두 번째, 네, 여기 법 조문이네. 자, 두 번째 이 갈로 2번 특징 갑니다. 특징에 1번 체킹하고 4번 체킹하고 1번, 4번만 체킹하시면 되겠네. 그럼 7번은 다른 거 다 버리고 있죠. 제일 끝에 갈로 속에 있는 거 가변적, 유동적 요것만 줄 거 놓고. 자, 그 다음에 유사지역 갑니다. 자, 유사지역 가볼게요. 525페이지 갑니다. 의의와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키워드 나와 있는 게 인건지역과 유사한 지역 하나. 또 뒷말 보니까 대상부동산 부동산 포함되지 않는 지역. 두 번째 보니까 인건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다. 요것만 줄 거 놓고요. 넘어갑니다. 예, 526페이지 갑니다. 양갈로 3번 동일수거권. 자, 우리 동일수거권 뒤에 하나의 동일한 시장권을 쓰는데 원래는 정확한 말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시장. 그럼 시장이란 말이 곧 이게 원래 동일수거권 이 말입니다. 시장 지역이야 원래. 원서에서는 시장 지역 같으면 동일수거권이에요. 아니 보세요. 이러면 수요와 수급은 수요 공급 준 말이야. 수요와 공급이 있는 장소가 뭐라고? 네, 그래서 이게 시장 지역 원래 같은 말이 이게. 그리고 거기 있는 갈로 속에 있는 그 말 쓰는 게 아니라 이랬어야 돼. 시장 지역. 응? 자, 큰 의미 같지만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중요한 것은 설명 꽤 많은데요. 그 중에 보니까 예, 동그라미 2번. 의의 2번 보니까 첫째 줄 있지. 인건지역, 유사지역 및 그 주변 용도지역을 포함한 광역적 지역. 여기까지 줄 거나세요.
그게 다른 말로 동일수거권. 되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28페이지. 개별 분석. 자, 개별 분석은 보니까, 자, 맨 밑에 개별 분석 의에서 맨 밑에 줄 나와 있죠? 최유효 이용 판정. 예, 그것만 하시면 되겠네. 자, 뒷장 가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531페이지 갑니다. 마지막 보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관계가 나 있어요. 관계. 거기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예, 8번까지 쭉 정리하셔야 돼. 하는데 그걸 정리한 게 맨 밑에 박스에 있지. 그 박스를 보면서 앞에 있는 설명을 쭉 보시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됐습니다. 전 넘어갈 거 이제 네, 나머지 쭉 가서 537페이지. 네, 이제 하는 게 감정평가. 감정평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감정평가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옆집에 있는 물건과 비교한다. 비교 방식이지. 이때 가격을 파악한다. 매매 거래 사례 비교법. 이 건물 짓는 비용을 통해서 한다. 원가 방식이지. 중에서 가격 파악한다. 원가법. 나오는 임대 수익을 통해서 가격 물건 파악한다. 수익 방식이죠. 이때 가격 파악하는 방식이 수익 환원법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 원가법, 또 뭐 있으면 수익 환원법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항상 매년 보니까 계산 문제가 딱 한 개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계산 문제가. 나오는 참 재밌는 건요. 요겁니다. 요게 25회 때 시험 나왔어. 계산 문제가. 여기 26회 작년에 시험 나온 거예요. 딱 보니까. 결국 이제 원래 나올 건 여기서 한번 나올 것 같아. 그죠? 거의 항상 이렇게 시험 나오고 보통 나올 때. 그래서 이쪽에 어떤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계산 문제는. 근데 물론 이제 계산 문제 제가 할 때, 총 9개 정도만 할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버립니다. 요 정도 하시면 무조건 3개 또는 4개는 꼭 맞추게 돼 있어. 이 9개는 절대 뭐 있으면 여러분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풀지 못한 문제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를 총 9개 하면 하는데 전부 다 이 9개는 기본적인 포맷이 있어. 이 포맷을 만들어야 돼, 항상. 자신들이. 만들어서 나올 때만 그냥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3개 또는 4개 푼다고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보시고, 이 참 머리 아픈 게 수익 방식이 참 이게 좀 머리 아픕니다. 계산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 낼 수 있는데, 하여간 뭐 쉽게 내는 것만 할게요. 어렵게 내는 건 과감히 포기하고. 자, 일단 그 중에서 이 4개, 3개 중에 가장 쉬운 게 누구냐? 얘가 제일 쉬워. 거래사례 비교법이. 말로 물었을 때. 또 계산 문제 쉽다고요. 쉬운데 지금부터 요걸 먼저 하고 나중에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책의 순서는. 일단 그 중에 첫 번째 거래사례 비교를 먼저 할게요. 자, 우리 책에 여기 있냐 보니까 540페이지. 그래서 우리 아마 강의 노트는요, 예, 저기 있는 74페이지 있어요. 자, 보자고요. 이 말 아닙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이 말이죠. 내 물건과 유사하게 매매된 게 얼마이면 나도 얼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내 물건과 아주 유사한 사례 선택했을 때 내 건물 가격이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래 사례는 사례 선택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택 기준이. 요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순서를 가지고 시험 낸 적이 있거든요. 언제 냈습니까? 25회, 26회 연속 시험 냈다고. 25회 때는 말로 묻는 거. 26회 때는 뭐 이거 가지고 계산 문제 시험 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거래사례 비교법에 계산 순서를 이뤄간답니다. 앞말만 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사정보정이에요. 이게 사정보정. 그 다음에 시점수정이란 말이 시점수정. 자, 일단 지금부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를 들지만 지금 제일 먼저 공부할 게 다른 거 없어.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례 선택이 있죠. 사례 선택은 반드시 여기 있는 기준이 총 4개, 4개. 이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에 대한 제목을 반드시 먼저 기억하셔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 가서 구체적 내용 공부하시라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사례가 일단 대상부동산부터 할게요. 대상부동산. 자, 이 대상부동산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주거 3층짜리인데 이게 건물이 목조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 가격 평가를 우리 앞에 했습니다. 1년 전에 평가할 때 현재 평가할 가격 차이 있죠. 그래서 현재 보니까 얘가 2016년도 3월 1일 현재로 평가한답니다. 그럼 이걸 말하냐? 무슨 시점이지 이게? 이걸 꼭 아셔야 돼. 이 제목을 기준 시점 이 언젠가면 2016년도 3월 1일입니다. 자, 근데 사례가 보니까 A, B, C, D, E, F 이런 6개의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자, 사정보정 의미를 먼저 아셔야 돼. 이런 거요. A 물건은 자기 친구한테 매매한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이 C는 정상적으로 매매된 거고, 요건 자기 형한테, 자기 부모한테, 요건 자기 친구한테 매매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매매된 가격을 보니까 이게 10억, 요거는 9억, 요거는 11억, 요건 보니까 12억, 얘는 뭐 있습니까? 8억, 7억, 요거는 보니까 9억 했답니다. 이렇게 매매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요건 정상이지? 요건 아마 보니까 비정상 같아. 그지? 대충 느낌상. 그러니까 분명히 싸게 비싸게 매매된 것 같아. 그럼 정리할게요. 사정보정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매매할 때 정상적으로 매매된 게 아니야. 개별적인 사정 때문에, 인간관계 뭐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매매된 게 아니란 거예요. 응? 그래서 정상가격이 아닌데 요걸 갖다 뭐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매매될 값으로 뭐 있으면 보정해 주라. 보정. 말뜻이. 뭐 사정보정이 뭐요? 항상 나오면 지문상 이 사례가 싸게 매매된 거, 비싸게 매매된 거, 고가다, 저가다, 이건 전부 다 개념상 이게 사정보정이야. 용어 자체가. 응? 개별적인 사정 때문에 잘못 매매된 걸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매매될 값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요건 얼마냐? 원래 13억 가치가 있어. 얘는 보니까 10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건 보니까 11억 가치 있습니다. 얘는 보니까 13억 가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F는 자기 친구한테 매매된 건데 그 당시에 정상적인 가격을 모르겠대. 매매된 값은 알고 있어. 근데 이 정상이 아닌 걸 모르겠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자, 제일 먼저 파악할 게 뭐냐? 여러분 같은 현재 이 A부터 E까지, F까지 있는데 이 중에 사례 선택은 뭘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C를 먼저 선택해야지, C. 그죠? 요 C가 정상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정보정 말뜻 아시라고. 사정보정은 뭔가 하면 정상적으로 매매된 값이 아니라면, 즉 잘못 매매된 값이라면
그 당시 정상적으로 매매될 값으로 보정해준다. 이 사정보정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뭐를 선택한다? 정상적으로 매매된 걸 선택. 예? 정상 사례를 갖다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 사례를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이걸 가지고 대표성이 있는 사례라고 쓴다고 쓸 때 표현상에서. 선택하는데 문제는 이런 물건이 한 개도 없대. 응? 없으면 선택 못합니까 이거? 이거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A 물건? 네? 그 당시에 비정상 가격인데 그 당시 정상식 매매된 값을 알고 있잖아 이거. 얼마야? 그거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분명히 비정상인데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매매될 값을 따로 파악을 할 수 있단 말 뜻이 그 얘들은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예외적으로 대표성이 없는 사례일지라도 사정 보정 가능하면 뭐 있습니까? 선택할 수가 있죠. 그죠? 이 의미를 아시라고.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다 없다 이 말은 잘못 매매된 값이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대표는 그 결국 뭐예요? 정상적으로 매매된 값이라고.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는 사례이지만 이렇게 정상 가격 사정 보정할 수 있으면 당연히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F란 것은 뭐 있습니까? 얘는 선택 못하지. 왜? 정상 가격을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자, 두 번째 시점 수정합니다. 물어보자고요. 현재 있는 1억과 1년 후에 있는 1억은 화폐 가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물건이 언제 매매된가? 매매된 시점을 보통 뭐라 한다면 거래 시점이에요. 자, 여러분 사례는 이미 매매된 겁니까? 앞으로 매매될 거예요. 매매된 거잖아요. 매매된 거. 과거에 매매된 거예요. 따라서 보니까 얘가 언제 매매된가면요. 요거는 2000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요거 보니까 14년도. 요거 보니까 2006년도. 이렇게 매매된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매매된 값을 보니까 현재 기준 시점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보니까 2011년도에 있는 요때 화폐 가치를 현재 2016년 가치를 만들면 물가가 있죠. 200% 뛰었대. 응? 그럼 물어보자고. 2011년도 13억은 현재 얼마 가치 있는 거예요? 아니, 2배 뛰었대. 물가 200% 뛰었대. 26억이 이래 만들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뭐냐고, 이게 시점 수정이야. 2012년도에 있는 매매된 그 당시 화폐 가치를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게 180% 가치 올라갔는데 13년도 보니까 이때 매매된 게 150% 가치가 있대. 그 다음 14년도 매매된 게 보니 이게 120% 가치가 있대. 근데 문제는 2006년도에 매매된 건 지금으로 화폐 가치가 뭐 있습니까? 수정 못 하겠대. 조정 못 하겠대. 그러면 요거 사례 선택할 수 있어? 있지. 얘도 할 수 있지. 근데 얘는 뭐 있습니까? 그 당시에 매매된 이 화폐 가치를 현재 시가로 파악을 하지 못한대. 못하면 선택? 이게 뭐냐? 이게 시점 수정이야. 예? 그럼 시점 수정 말 뜻이 뭐요? 이 말 아닙니까? 거래 시점에 가격을 언제로? 언제 시점? 시점의 가격으로 뭐 있습니까? 수정해 주는 게 뭐요? 여기 시점 수정이지. 좀 중요한 건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 혼돈하면 안 돼? 시점 수정은 뭐 있습니까? 화폐 가치 수정하는 거야. 사정 보정 무조건 나왔을 때 고가다, 저가다, 잘 샀다, 못 샀다 이 말 나오지. 이게 뭐 있습니까? 사정 보정 개념이라고.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지가 뭐냐?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예? 우리 이걸 보통 다른 말 뭐라냐? 위치 유사성. 성입니다. 자, 보니까요. 잠시 보세요. 여기 있는 현재 물건 중에 A, B, C는 여기 인근 지역에 있는 사례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하고 F는요, 보니까 유사 지역에 있는 사례요. 요 D는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 다른 지역. 아까 했지. 지역 분석은 반드시 무슨 지역? 응? 아니, 지역 분석은 항상 어느 지역에 있으면 아까 대상이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 그런데 유사 지역은 동일 수거권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바깥에 있는 거 있지. 항상 내가 사례 선택할 때 유사 지역은 동일 수거권 안에 있는 것만 선택해야 됩니까? 바깥에 있는 거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어? 응?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 동일 수거권은 뭐지? 내 대상 부동산 가격이 영향 주는 범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일 수거권 밖에는 내 부동산 가격이 영향 안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동일 수거권 안에 있는 유사지역은 선택할 수 있지. 바깥에 있는 유사지역은 내 부동산 가격이 영향 줍니까? 그거 선택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보니까 요 지역 요인은 언제든지 동일 수거권 내의 인근과 유사 지역에 있는 사례만 선택한대. 그런 결과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D란 놈은 다른 건 다 충족되지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지 마라 이거지. 그죠? 자, 마지막에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인데 요 같은 말이 뭐냐? 몰적 유사성. 네? 유사성입니다. 이런 거요. 자, 그러면요. 다시 볼게요, 이제. A 물건은요, 이게 3층짜리인데 목조로 만들어진 거. B는 보니까 이건 철근으로 만들어진 거. C는 보니까 목조야. 나머지 몽땅 다 목조랍니다. 만약에. 그럼 현재 대상 부동산이 뭐요? 3층 목조지. 그죠?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현재 이 분필 가격 파악을 목적인데 사례를 갖다 지우개 선택해서 이 말 되겠냐고 이거. 안 될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만들어진 물건 선택하기 되죠? 따라서 보니까 현재 여기서 뭐 있습니까? 예, B라는 놈 뭐 때문에 안 돼, 이거? 이게 뭔데? 개별 요인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례 선택 못 하는 거지. 자,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동일한 유형의 부동산만 선택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여기 있는 이 말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A는 지금 그 결과 A는 사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지. B는 왜 안 돼? 이 말이 뭔데? 개별 요인을 비교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다 요건 충족돼도. C는 선택할 수 있지? D는 안 되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말 뜻이 뭐냐? 이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례 선택할 때 이 네 개 중에 한 개 요건만 갖추는 게 아니고 네 개 다 갖춰야 돼. 네 개 다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만 선택하지 네 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절대 선택 안 된단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 공부하는 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앞에 설명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례 선택 기준 네 개 제목이 좀 중요한 거예요. 네 개 제목이. 응? 그래서 이게 이해되면 고장 가서 뭐 있습니까? 이럴 때 이 말 뜻이 뭘까?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게 이거구나. 이거 마시면 돼. 지금은. 자,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예. 자, 거래세례비교법 59번 가자고. 59번.
59번 갑니다. 쭉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세 비교법은 자, 쭉 보니 뭐 있습니까? 대상 물건과 동일 또는 유사성. 이게 이 말이죠? 개별 요인 같은 거지. 그죠? 같은 거. 또 쭉가 사정, 보정 등을 가한다. 이 말이 뭐야? 한마디로 거래세의 비교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등을 통해 사례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맞는 거지. 그죠? 그리 보시고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62번요. 62번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 가격을 자 보세요. 여기 시점 수정이지. 여기 사례의 거래 시점의 가격을 무슨 시점으로? 아니 무슨 시점으로? 요렇게 좀 바꿔주는 이 시점? 여기 누군데? 기준 시점이지? 여기 뭐 써놨어? 현재 시점 쓰면 안 되잖아. 우리 아까 분명히 뭐 기준 시점은 과거 될 수도 있지, 현재 될 수도 있지, 미래 될 수 있지. 우리 첫 시간에 했을 때. 그러니까 절대 현재 이런 말 쓰면 안 돼. 무조건 오직 일관식의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만 써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63번 가보자고. 자, 물어볼게요. 자, 이거 묻는 거요. 사례가 50년 전에 10억이야. 그 10억이 현재 얼마 될 것인가 조정하는 값이 가장 정확합니까? 이틀 전에 10억이요. 그러니까 거기 그 말이야. 응? 가까이 매매된 것이 그만큼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말이 65번이라고요. 65번. 아, 거기 오타가 있네. 그 가격 시점 대신 기준 시점 쓰자고. 지금 이 용어 안 씁니다. 옛날에 가격 시점 쓰는데 그거 안 씁니다.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 써야 돼. 무조건. 65번에 65번 있죠? 대상 물건은 기준 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거래사일수록 효과적이다. 이 말이나 앞에 63번 같은 거 아닙니까? 보죠. 자, 64번 가볼게. 뭘 묻는 거요? 64번 뭐 묻는 거요? 사례 선택 지역 요인은 반드시 무슨 지역? 응? 동일 수거권 내 어떤 거? 인건 또는 유사적이지. 그죠?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은 그거까지 말 거예요. 그거까지 마시고. 예, 여기까지 했으면, 67번 중요한 게 있네. 하나 빠짐없네. 67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OX? 한번 봐볼까? 자, 거래사는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 동기가 게재되기 쉽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는 거래 사례이어야 한다. 이 말은 보세요. 그 말 맞으면 무조건 사례 선택할 때 정상적으로 매매된 사례만 선택한다. 이 말 아닌가? 꽃을 뭐라 쓰는데? 하여야 한다 이 말 아니야. 필수 조건이지. 근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보세요. 정상적으로 매매되지 않는 사례 있지.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물건도 선택할 수 있잖아. 그죠? 어떨 때? 사정 보정 가능하면. 그거 틀린 거잖아. 그죠? 자, 하여튼 그려보시고요. 예. 물론 나머지 건 밑에 66, 68 할 수 있어요. 66 가볼까요? 뭐 묻는 거요? 자, 여기 있는 4개 중 뭐 묻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지역 묻는 지역. 그지?
그래서 거기 뭐 말뜻이 그거 아닙니까? 거래사는 위치에서 뭐 있습니까? 중간 유사성이 있는 지역 내 소재한 거래사를 선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68번 가볼까? 68번은 뭐 묻는 거요? 지금 거기 내용보다 이거요. 이 말뜻이 이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될 거 먼저 결정하시라고. 오케이. 개별 요인이지. 그러니까 개별 요인 대상 부동산과 어떻게 똑같은 물건 선택하는 거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런 흐름만 아시면 돼. 절대 그 글자에 맹신을 하지 마세요. 개론 과목은 절대 그 글자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전체에 있는 통으로 볼 수 있는 흐름 자체가 중요한 거지. 자, 여기까지 봤으면 예, 책 보면 정리합니다. 자, 책에 보니까 541페이지 양갈로 2번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적용. 자, 갈로 1번 거래사례 선택 기준 해서 동그라미 1번 위치 유사성인데, 자, 잠시 여러분들 분명히 평가 순서는 이 순서예요. 한번 해볼까? 자, 잠시 보세요. 내가 현재 보니까요, 여기 있는 요 힘 분필 사례 선택할 목적이에요. 네? 각이 얼마 화를 분필 선택할 목적인데, 사례가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례가 있어.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분명히 얘하고 같은 건 요거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여기 있는 흰 걸 선택했어. 흰 거를 이렇게 선택했으면요, 여기 있는 요 가격팍을 여기 대상 물건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물건이 요거는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예, 한 1,000원 안 돼. 여기 요거 뭐 990원 안 돼. 뭐 여기 있는 이 물건을 비교할 때 요거 약간 차이 있잖아. 이건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조정해 주는 게 누구냐? 마지막은 정상화인데, 자, 일단 사례 선택했는데 한번 봐볼게요. 이런 거요. 순서. 지금 제가 순서를 좀 설명할 목적입니다. 요 대상 부동산이 2016년도 3월 2일 여기 기준 시점이야. 가격 파악할 목적인데, 요 사례가 보니까 2011년도 3월 2일 날 매매된 거. 이게 무슨 시점이지? 사례가 매매된 시점이지. 이걸 뭐라냐? 거래 시점인데, 여기에 자기 동생한테 매매된 거야. 그 당시 10억에 매매되었다고. 이걸 통해서 대상 부동산 가격을 파악할 목적이야. 우리 참고로 옆집에 있는 물건이 5억이면 내 것도 무조건 5억입니까? 그건 아니지. 뭐 4, 9천, 5억 천 할 때 분명히.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이 물건 정상이고? 정상에 맞냐고? 아닐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매매될 값을 보니까 15억 한데, 이렇게 만들어준 게 요 4개 중에 누구야? 사정보정이에요. 시점 수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값, 사정보정되어진 값이야. 값을 말하는 계산한다 해서 치란 말 쓴다고. 사정보정한 후에 계산되어진 값, 이 말 말듯이. 요 값이 2011년도 화폐 가치입니까? 2016년도 화폐 가치예요. 요 값. 11년도지. 그럼 얘를 16년도에 있는 화폐 가치 조정할 거 아니죠? 해보니까 18억 가치가 되는데, 이게 뭐예요? 요게 시점 수정이지. 시점 수정되어진 값 해서 시점 수정치란 용어를 쓴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부동산과 서로 비교할 때 지역 요인과 개별 중에 어느 걸 먼저 합니까? 지역을 먼저 하지. 해보니까 대상 지역이 3억 더 유리하대. 그래서 마지막에 개별 요인 비교해보니까 얘가 대상이 3억 정도 불리하대. 그래서 이 건물 18억인데,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했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만약에 요 사례가 정상적으로 매매된 값이라면 사정 보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럼 요거 열어봤으면요. 우리 책은 지금 없을 것 같아. 잠시만요. 2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느낌상 책에 안 나온 것 같아. 자, 하여튼 다음에 이건 제가 문제를 따로 뽑아줄게요. 뽑아서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요 순서를 일단 먼저 기억하세요. 순서만. 실제 이런 순서를 간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이제 무조건 요 제목을 그냥 암기해버리라고. 이 순서별로 시험 내는 경우 있으니까. 자, 그래 하시고. 예, 책 볼게, 이제. 책에.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책은 지역요인 비교 나 있죠? 그죠? 아니에요? 541페이지. 자, 일단 지역요인 비교 가능성, 위치 유사성입니다. 줄만큼 넣으세요. 자, 둘째 줄, 어느 지역? 인근 또는 동일 수도권 내에 있는 유사 지역. 요것만 줄 거 놓고 넘어갑니다. 자, 뒷장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물적 유사성 같은 말이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설명을 쭉 보면요. 뭐 설명 쭉 되어 있지만 쉽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물건 선택하는 생각하시라고. 그 다음 세 번째 시점 수정 가능성이 있죠. 그죠? 얘는 기억번이 중요한 것 같아. 자, 기억에 뭐 있습니까? 설명이 중에 빠져먹었는데. 자, 둘째 줄.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래 사례 가격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원래를 써야 됩니다. 시점씩 묻는 거죠. 거래 사례의 무슨 시점? 요 말 들어가야 돼.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 가격을 요 말 들어간다고.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 가격을 이 말 들어야 돼. 가격을 뒤에 뭐라 했습니까? 뒷말에 맞는 거지. 기준 시점 가치를 정상화하는 작업. 우리 거래 사례 가격 나 있죠? 그걸 갖다 중간에 뭐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 가격을 이래 쓰라고. 아까 분명히 요거에 지금 장난친 간의 문제에서 그죠? 장난칠 때 요 거래 사례 물건 물건이 사례 물건입니까? 대상 물건이에요. 시점성은 사례 부동산 말하는 겁니까? 대상 부동산 말하는 거예요. 사례지. 그러니까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 이래 쓴다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정보정 갑니다. 사정보정. 자, 사정보정 보니까 거기 예, 하나, 둘, 셋, 넷, 두 번 탈락 있지? 사례 선택할 때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 동기가 개입되지 않는 사례를 선택해야 하지만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경우는 적정 가격 사정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선택해야 한다. 해야 하는 이상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좀 매끄러울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닙니까? 원칙은 어떤 거? 원칙은 뭐 쉽게 생각하죠. 어떤 거? 정상적으로 매매된 사례 선택하되 정상적으로 매매된 사례가 아닐지라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의미 아시면 돼요. 자, 일단 지금 요거까지예요.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통과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저기 뭐 있습니까? 예, 556페이지 원가 방식 학교.